자, 그러면 봐. 안. 한글을 소리값대로 알려줬는데 왜 읽지 못하는 걸까요? 제 아들은요 42개월쯤부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글을 떼는 데는 사교육비 한 푼도 안 들였어요. 스스로 뗐거든요. 모르겠어요. 새우깡. 저희 아들도 초등학교 입학 전에 발음이 늦어서 2년 가까이 언어센터를 다녔는데 만약 제가 그때 이런 책이 있는 걸 알았다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구입했을 거예요. 한글 학습지도 시키고 윙크나 밀크티, 구몬 같은 사교육도 시키는데 왜 아직 한글을 떼지 못할까? 걱정하는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녀의 한글 떼기를 돕기 전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자녀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이에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녀에게 관심이 없는 부모가 있나요? 라고 하실 수 있겠죠. 제 말은요. 내 아이가 현재 한글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이란 뜻이에요. 제 아들은요 42개월쯤부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글을 떼는 데는 사교육비 한 푼도 안 들였어요. 스스로 뗐거든요. 저는 딱 2가지만 해줬어요. 아이의 자존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이야기니까요. 오늘 이야기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가 유치원에서 근무하잖아요. 사실 원의 운영 방침상 저희도 한글 학습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대부분의 한글 학습지는 소리를 글자로 만든 한글 창제 원리에 따라 자음과 모음을 각각 반복적으로 쓴 다음 두 소리값의 합을 알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 뭐야? 라면. 라면인데 이게 지금 라면으로 적혀 있어. 한글을 소리값대로 알려줬는데 왜 읽지 못하는 걸까요? 그건 아이들마다 한글이 글자로 눈에 들어오는 시기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시기가 온 아이는 한글 교재 근처에 가지 않아도 이미 한글을 떼고요. 반대로 그 시기가 아직 안 온 아이는 아무리 좋은 교재를 들이밀어도 진전이 없어요. 제가 유치원에서 수많은 아이들에게 한글 학습지 직접 시켜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자녀가 현재 한글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인가 면밀히 살피고 한글 학습지를 시켜야 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지 선택해야 돼요. 그럼 한글 학습지도 안 하고 사교육도 안 시키면 도대체 한글을 어떻게 떼죠? 하고 질문하실 수 있죠.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랍니다. 제가 저희 아들한테 하던 건데요. 딱 2가지만 지켜주세요. 첫 번째는요. 자녀와 환경 인쇄물 읽기를 해보세요. 도로 표지판, 간판, 마트의 전단지 같은 생활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그림이나 글자를 우리는 환경 인쇄물이라고 하는데요. 아이가 무언가 읽어야 된다는 부담감 없이 그림의 맥락과 함께 글자를 읽다 보면 사실 진짜 글자를 아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글자를 읽는구나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글자에 흥미나 관심을 보이게 된답니다. 꽃갈콘? 자녀가 어떤 것을 잘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 때는 그것에 대해 흥미를 갖도록 돕는 것이 선행되어야 해요. 아이들은 자신에게 흥미가 있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2번째는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데요. 하루 10분 매일 한 권의 그림책 읽어주기입니다. 왜 한 권이냐면 하루에 한 권을 365일 꾸준히 읽어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은 5권, 어느 날은 10권 읽어주고 일주일이나 2주일 쉬었다가 읽어주는 것보다 매일 한 권을 읽어주는 게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매일 읽어주기를 다짐해놓고 퐁당퐁당 빠지는 날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바쁜 부모라 아이랑 환경 인쇄물을 들여다볼 시간도 없어요. 어린이집에서 둘째 찾고 유치원에서 첫째 아이 찾아 집에 와서 저녁 준비해서 먹이고 씻기고 재우기 바빠요 하시는 분들은 매일 한 권 그림책 읽기라도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바빠도 아이를 재우는 건 해야 하니까요. 자려고 누워서 하루에 한 권 읽어주면서 아이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글자도 눈에 익히고 부모와 정서적인 교감도 나눌 수 있으니 일석이조죠. 그런데요, 한 권이라도 영혼을 실어서 재미있게 읽어주셔야 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책이든 그 캐릭터에 녹아들어서 정말 재미있게 읽어주셔야 해요. 하루 한 권 읽어주기를 과제 끝내기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읽어주시는 거예요. 재미있게 어떻게 읽어주나요? 저는 좀 과장되게 오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 그림책의 주인공이 웃는 장면이 나오면 글자 그대로 우하하하 이렇게가 아니라 우하하하 이렇게요. 그림책의 재미는 읽어주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 아주 재미있는 그림책이 되느냐 아니냐가 좌우되는 것 같아요. 집에 그림책이 많다면 뭐 걱정할 것도 없어요. 처음에는 주로 대형 출판사의 유명한 전집들 많이 들이시잖아요. 사실 아이는 그 전집을 부모가 꺼내서 직접 보여주지 않으면 스스로 다 본다는 건 좀 어렵거든요. 집에 이미 전집이 많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 책 책꽂이에 예쁘게 전시만 해놓지 마시고 아이 잠자리 주변에 마구 꺼내놓고 잡히는 대로 읽어주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도서관에서 대여해주거나 당근으로 구매한 책밖에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9만원도 안 하는 가격에 10권이나 주는 그림책 한번 구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사실 받침 없는 동화책이 있다는 걸 학부모님을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 친구가 발음이 또래보다 늦어서 언어센터를 다니는 친구였는데 부모님이 내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집에서 열심히 읽어주신다면서 저에게 소개를 해준 책이에요. 저희 아들도 초등학교 입학 전에 발음이 늦어서 2년 가까이 언어센터를 다녔는데 만약 제가 그때 이런 책이 있는 걸 알았다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구입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발음이 늦는 아이들은 리을이나 시옷을 발음할 때 특히나 어려워하고요. 게다가 받침이 많은 단어들을 구사하다 보면 발음이 더 부정확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 아이는 5살 때부터 언어센터를 다녀서 자신의 발음이 부정확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이 한 말을 되물을 때 주눅들어하던 모습을 종종 보여서 그때 많이 속상했었거든요. 제가 만약 저희 아이 언어센터 다니던 때로 돌아간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 책을 사서 읽도록 도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한글은 스스로 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발음하기 쉬운 책을 제공해서 내가 읽었다, 책을 한 권 다 읽었구나 하는 뿌듯함과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실제로 구입해 보니까요. 일단 그림책 치고 크기가 큰 편이에요. 그림책이 크니까 글자나 그림도 다른 그림책에 비해 큰 편이라 손으로 짚으면서 읽기도 편하고요. 글자체도 한글 문서에서 바탕체라고 하죠. 처음 한글을 익히는 아이들에게는 정확한 글자체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글자를 보고 아직 그림처럼 인식하는 아이들은 엽서체나 도둠체 같은 글자 모양도 똑같은 모양체로 따라 그리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그림책을 구매한 후기를 보면 이야기에 개연성이 없는 부분이 있다. 받침 없이 이야기를 진행하다 보니 어려운 단어가 종종 나온다는 말이 있던데요. 지금 한번 받침이 전혀 없는 이야기를 3문장 정도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직접 어린이들에게 읽어주니 아이들 반응은 아주 흥미로웠어요. 소스네 뿌려보자. 나도 뿌려보자. 나도 더 하고 부어보자. 소스가 너무 매워. 제가 읽어주는 그림책과 다른 반응도 없었고요. 오히려 더 집중하거나 재미있는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책을 과장되게 오버해서 재미있게 읽어줘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읽어주는 부모님께서 이미 이 책이 별로 재미없네 라는 생각을 해버리시면 당연히 읽어줄 때도 재미있게 읽어주기가 어렵겠죠. 조금 유치해 보여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재미있게 읽어주면 아이들은 어른들의 재미있어하는 감정까지 그대로 흡수해서 책의 이야기를 듣는답니다. 그러니까 과장해서 읽어주기는 별표 치고 꼭 실천해보세요. 이제 막 한글 읽기 시작한 아이한테 10권이나 필요하겠어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한 권 구입해서 여러 번 읽으라고 하면 그것 또한 학습지 반복해서 적고 외우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10권을 읽는다는 건 다양한 주제와 캐릭터가 나오는 즐거움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니까요. 공부의 개념으로 구매한다는 생각이 아닌 정말 우리 아이가 읽으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재미있는 책을 구입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막 읽기에 흥미를 가지고 읽으려는 아이에게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여주면 대여 기간이 끝나고 아이가 갑자기 읽고 싶을 때 그 책이 집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미 반납해버린 후라서요. 그래서 아이의 한글 읽기에 대한 자존감을 높여주는 데는 기왕이면 책을 사서 보여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 학습지 드립 읽기 전에 환경 인쇄물부터 함께 읽어보실 것. 둘, 하루 10분 딱 한 권이라도 영혼을 담아 읽어주실 것. 이 두 가지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아이 입장에서는 나도 글자를 읽을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쌓이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그 자신감은 단순히 한글을 떼고 안 떼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아들처럼 발음이 늦거나 언어가 느린 아이들한테는 더 크게 작동해요. 남들보다 늦게 읽고 늦게 말하는 아이라도 나 이거 읽을 수 있어 라는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본 아이랑 한 번도 못 해본 아이는 그 다음 도전 앞에서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받침없는 동화가 그 첫 성공 경험을 만들어주기에 딱 좋은 도구라고 생각해요. 어렵게 배운 자음 모음 조합 원리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글자를 소리내서 읽었는데 그게 이야기가 되는 경험이요. 혹시 우리 아이가 또래보다 말이 늦거나 한글에 관심이 늦게 오는 편이다 싶으시면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세요. 학습지 효과 없다고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이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 시기가 다르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충분해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유용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